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25일 목요일 오후 3시 48분입니다. 세계 증시 분위기가 오래간만에 괜찮았었는데 오늘 아침에 발표된 메타가 지금 급락을 하면서 분위기가 다시 좀 안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변한 거는 없어 보입니다.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 아직까지 지속 중이고 가격 조정이 진행이 됐었는데 가격 조정을 끝내는 단기 바닥은 확인을 했고 단기 바닥을 만들고 재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메타 실적이 발표되고 메타가 급락을 하면서 지금 여기서 지금 한번 출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이 된 거는 지난번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의 고점 하나 확인됐고 그리고 이번 가격 조정의 단기 바닥 확인됐고요. 단기 바닥이라고 표현 드리는 건 여기서 이게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도 있으니까 아예 후 꺾여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단기 바닥이라고 일단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근데 단기 바닥은 확인됐고 지금 재상승 진행 중인데 이 재상승의 고점은 아직까지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이 메타 실적 때문에 메타가 급락하면서 지금 전 세계 증시가 다시 한번 출렁하면서 빠지고 있는데 이게 여기가 이제 재상승의 고점이 맞냐? 재상승 다 끝난 거냐? 아직까지는 조금 좀 더 길고 짧은 걸 대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메타 때문에 세계 증시가 한 번 더 다시 출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가격 조정을 끝낸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재상승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한번 급락을 맞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출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은 굉장히 좀 얼어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객관적인 내용들만 좀 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일단 단기적인 지지력은 여기 옆에 있어요. 하지만 아직 이 재상승의 고점은 확인되지는 않았다라는 점. 재상승의 고점이 확인이 되려면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죠? 이 시장 지수, 뭐 대형주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은 이제 합의와 어떤 뭐 회의 과정 이런 게 필요하다라 말씀드렸죠. 이 자리가 고점인지 이 자리가 저점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언제까지 모두가 오랜 시간 동안 확인을 해보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뭐 일부 중소형주들 작은 종목들은 뭐 V자형 뭐 V자형 반등 뭐 아니면 외봉으로 아예 뭐 추세가 꺾이는 이런 일들이 종종 나타나긴 하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큰 지수입니다. 큰 지수이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이런 합의 과정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 아직 그 이번 재상승의 고점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확인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상승이 이제 막 시작됐는데 한번 출렁 빠진 거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건 눌림시 매수의 기회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끝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는 눌림시 매수가 맞다라고 봅니다. 주식 시장은요. 그렇지만 아무거나 눌림시 매수하라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강한 놈들만 골라서 눌림시 매수를 할 수 있다. 강한 놈들을 눌림시 매수하는 거는 정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대표적으로 강한 친구들이라면은 나스닥 지수 뭐 이런 게 강한 친구들이라 할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약한 친구들은 누구죠? 뭐 한국 증시 이런 친구들이 약한 친구들입니다. 어쨌든 이 각자의 어떤 힘의 세기의 차이에 따라서 대응은 좀 달라져야 될 겁니다. 일단 뭐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뭐 특별한 일이 있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다 뭐 기업 실적 발표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들 이렇게 실적에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참 그리고 계속해서 참 기업 실적이 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메타는 지금 급락을 하고 있어서 좀 분위기가 안 좋긴 합니다만은 실적 발표가 앞으로 계속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방금 전에 이제 뭐 간단하게 그냥 한번 달려보고 왔는데 일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그 구글하고 얘네가 이제 또 내일 아침에 또 실적을 발표하더라고요. 얘네도 실적 잘 나오면 어떡합니까? 더군다나 얘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요즘 AI하고도 엮여 있어서 한동안 잘 나갔었죠. 이런 것들도 좀 실적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금요일날 물가지표가 또 중요해요. 지금 오래간만에 전 세계 증시가 다 같이 금리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금요일날 물가지표는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표들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도 아직 끝나지 않아서 강한 친구들은 하여튼 오늘 메타 때문에 시장이 급락을 한 거면은 이런 거는 오히려 눌림시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지난번 단기 바닥은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여튼 그리고 이게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실적이 뭐 많이 발표가 됩니다. 다음 주 실적도 좀 보니까 FOMC 회의 일단
일단 다음 주 FOMC 회의 있고요. 그리고 애플 실적 발표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어떤 중요한 것들이 좀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엔비디아는 이 실적 발표가 저기 5월 말쯤 돼 있더라고요. 5월 22일인가? 22일인가 그렇게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일단 저 뒤에 실적 발표하니까 일단 이건 제껴놓고, 저는 당장 이제 눈앞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이런 것들입니다. 당장 내일 아침 마이크로소프트, 또 그리고 금요일날 물가지표, 다음 주 FOMC 회의, 애플 실적 등등 이제 이런 것들 중요한 이벤트들이 남았다고요. 이런 이벤트들을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혼조한 구간 안에 들어왔다라 말씀드렸죠. 이런 이벤트들이 이제 방향을 정할 거예요. 더 올라갈지 말지 방향을 정할 겁니다. 그 와중에 이 금리의 상승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뭐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죠? 금리도 뭐 때문에 움직이겠어요? 결과적으로 금요일 날 밤에 발표 예정인 물가 지표를 보고 나서 이제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주식시장이 또 어떻게 움직이겠죠. 그죠?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일단은 단기 바닥은 만들어 놨고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도 아직 훼손된 건 아니니까 더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일단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고점이 낮아지고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 이거는 아직까지는 이야기하기가 이른 것 같아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심증은 있어요. 심증은. 근데 네, 뭐 솔직히 미국 증시는 아직까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도 뭐 함부로 미국 증시가 이번에 하락 추세로 반드시 전환될 거다라고 막 큰 소리는 못 치겠습니다. 한국 증시는 좀 약하니까 아유 그래도 하락 추세로 좀 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좀 약하게라도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미국 증시는 너무 강해서 아직 그런 이야기를 못 하겠고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제 제가 지난번에 들고 있던 하방 포지션을 일단 짧게 한번 끊었죠. 다시 진입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가만히 있습니다.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오늘 뭐 특별한 일 없는 가운데 다들 이렇게 뭐 기업 실적이나 이런 거에 뭐 주목을 했다. 한국은행에서 뭐 뭐라 했네요. 뭐 그렇지만 뭐 별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진 못한 것 같고 패스하고 요즘에 이제 계속해서 눈에 띄고 있는 거는 엔화 달러 엔 환율이 34년 만에 최고치 또 갱신 155엔을 찍었다라고 합니다. 엔화 약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달러 강세 뭐 그런 게 추세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 근데 막상 또 근데 이제 뭐 오늘 당장 아시아 증시에서 뭐 정작 위안화라든가 뭐 원화는 또 강세를 보이기도 했다.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면 위안화나 원화가 약세를 보일 만도 한데 걔는 또 뭐 그냥 강세의 흐름을 좀 보이기도 했다. 장중에는요. 하여튼 오늘 뭐 다들 그 메타 실적에 주목한 상태로 그냥 분위기가 좀 안 좋았다. 그냥 주식시장 분위기 좀 안 좋았고 금리와 달러는 뭐 그냥 대부분 그냥 혼조한 그런 모습들 보였다. 뭐 그냥 그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가볍게 오늘 있었던 일들 수박 겉핥기 좀 하고 그렇게 하고 마칠게요. 일본 증시부터 좀 보자면은 메타 실적 때문에 좀 부진했습니다. 솔직히 심증상으로는 그래요. 저도 심증상으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빠졌고요. 야, 반등이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또 음봉을 보이고 있다. 또 빠지고 있다. 중요한 지지선도 살짝 깨고 사실 이쯤 됐으면은 뭐 제가 생각해도 솔직히 심증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더 빠질 것 같아요. 야, 여기서 그대로 여기서 그대로 더 빠질 모양인가 보다. 라고 제가 봐도 좀 우려가 좀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는데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나온 게 이거밖에 없다고? 야, 이거 정말 심각한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뭐 일단 근데 제 생각에는 근데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요. 확인이. 또 그리고 중요한 이벤트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벤트들의 영향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라 말씀드리는 건 어려울 것 같고 아무튼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한 거는 그래도 아래쪽에 단기 바닥은 그래도 지지력이 조금은 있다고요. 근데 위쪽에 대한 저항은 고작 고작 어제 하루 확인하고 나서 지금 훅 밀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쪽에 대한 확인은 솔직히 아직 잘 안 됐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위쪽에 대한 고점이 어딜까? 이건 조금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뭐 아직까지 뭐 중장기적으로 좀 강한 이런 영향도 좀 있을 수 있긴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말이죠. 여기서 이번에 반등이 진짜 끝이고 여기서 그냥 시원하게 쑥 빠진다. 그럼 진짜 이거 무슨 금융위기 난 게 아니야 싶을 정도로 많이 빠질 수도 있긴 있습니다. 진짜 심각하게 많이 빠질 수도 있긴 있어요. 왜냐면 그저 어떤 하락의 목표치가 반등이 이거밖에 안 나왔으면 엄청나게 많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빠질 수 있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유의해야 되겠는데, 아무튼 제 생각엔 쉽게 빠지기도 일단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쉽게 빠지기도.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될 점들이 있으니까 뭐 빠지더라도 5월은 최소 뭐 돼야 되지 않냐, FOMC 이런 건 보고 빠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 참 그러니까 지금 이제 FOMC라든가 이런 게 다음 주에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얘가 한 번에 훅 빠진다, FOMC고 뭐고 뭐 그런 거 확인도 하기 전에 훅 빠진다라고 한다면은 어쩌면 그냥 투매만 나오면서 언더슈팅만 나오면서 다음번에 더 강하게 오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일지도 모르겠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시장이 훅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 물론 이제 명목적으로 보면 여기서 저점 깨면은 하락엔자로 목표치가 엄청나게 열리는 건데, FOMC라든가 중요한 이벤트 앞두고 지가 여기서 급락을 훅 해버린다. 이미 사실 지난번에 어떤 낙폭도 조금 좀 과다했는데 여기서 그냥 스트레이트로 또 빠져버린다. 그러면은 사실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과 다르게 이런 상황에서 언더슈팅 혹은 투매 만들어내고 조금 좀 찐득한 진짜 바닥, 이 자리가 단기 바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일단 재상승 시도하고 있는데, 진바닥 이런 거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세계 증시 공통적으로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전반적인 흐름이 그렇게 될 수 있다. 만약에 뭐 중요한 이벤트 발표도 하기 전에 시장이 여기서 쭉 흘러내려 버린다, 그럼 막상 또 하방으로는 또 재미없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근데 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사실. 예. 그냥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한 거예요. 저게 뭐 지금까지 뭐 제가 주식 해보니까 뭐 경험상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다, 경험상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구체적인 증거를 달라고 하면 증거는 사실 없습니다. 가볍게 좀 말씀드려봤고요. 중국 증시는 뭐 잘 계속해서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하여튼 또 수렴형이죠. 답답한 구간입니다. 어쨌든 중국 증시 뭐 위쪽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일단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딱히 위기 이런 건 일단 보이지 않습니다. 대충 그어본 박스권 중간 정도 자리도 지금 안착을 했고 위쪽으로 왔으니까 넘어가겠지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중국 증시는 계속해서 강합니다. 위안화인데요. 위안화가 어제 달러 강세로 인해서 어젯밤에 이렇게 조금 약세를 보였지만은 하여튼 요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좋다, 뭐 그래서 위안화 강세가 나타나려고 하지만 달러 인덱스가 강한 거, 달러 강세 자체에 미국 경제가 좋은 것도 또 사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위쪽으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상승과 위안화의 상승, 위안화의 약세 같이 가기는 어려울 텐데, 이제 둘 중에 하나는 뭔가 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뭔가 좀 속임수겠죠. 일단 아직까지는 저 위안화 약세 계속 위쪽으로 얘도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젯밤에 급하게 도전했기 때문에, 저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살짝 되돌리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뭐 일단 어쨌든 그래도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의지가 얘도 계속해서 보입니다. 중국 주식도 올라가려고 그러고 위안화도 같이 올라가려고 그러고, 양립하기 어려운 것들이 양립하려고 하는 그런 독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물가지표 발표 앞두고 뭐 그럴 수 있다, 뭐 혼조한 구간이니까 그럴 수 있다 라고 뭐 그냥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켜보려고요. 뭐 엔화는 지금 이제 완전히 신고가 랠리죠. 완전 신고가 랠리, 전고점 이런 거 완전히 돌파 한착됐고, 여기서 저항 소화도 했고, 지금 여기서 이 엔화의 상승을, 그러니까 엔화 약세를 발목을 잡는 요인은 오직 뭐 일본 재무성이라든가 뭐 일본 BOJ라든가 중앙은행이라든가 이런 뭐 일본 정부 당국자들의 뭐 그런 구두 개입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막 실질적으로 막 일본이 지금 막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고 이러지는 않고 있죠. 지금 외환시장, 지금 일본 엔화 약세를 막는 거, 지금 얘가 아래쪽으로 내려올 만한 요인은 일단 아직까지는 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일본 정부 당국자들도 자신 있으면 진짜 실제로 개입을 하겠죠. 근데 그냥 지금 가만히 손 놓고 그냥 말로만 떠들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도 어느 정도 좀 안다른, 지금 어느 정도 이거 용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알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야, 이거 미국이 너무 경제가 좋아갖고 추세적으로 이거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아서 달러가 추세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거 일단 당분간은 받아들여야겠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위안화라든가 오늘 뭐 원화라든가 이런 거 반응은 그냥 또 하여튼 재밌었어요. 장중에 이렇게 또 원화 강세 이런 흐름들 좀 나타나고 있고, 하여튼 뭐 그런 모습입니다. 음봉으로 되돌렸으니까 원화 강세죠. 하여튼 뭐 재미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표 발표 앞두고 있어서 뭐 그런 혼조한 건지 저도 일단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요렇게
진행 중이긴 합니다. 하여튼 엔화 그죠? 신고가 랠리 잘 진행 중이죠. 그래서 네, 이런 모습들 좀 진행 중입니다. 참 오늘 밤에도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참 아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목요일이죠. 목요일 밤에는 항상 고용 지표,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되고, 오늘은 미국 GDP 또 뭐 수정치가 또 아마 발표가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GDP 뭐 보나마나 또 뭐 좋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경제 좋다 뭐 그런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지난번에 PMI가 조금 부진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GDP는 그래도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지표, 이런 지금 미국에서 발표된 이런 경제 지표들은 주로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데 한몫을 하는 지표들이긴 한데, 오늘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금리들은 다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그런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미국 경제가 좋을 거야. 그럼 금리 또 오르겠지? 라는 뭐 그런 우려가 이미 살짝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참고로 이제 10년 선물인데 보이시다시피 음봉 보이고 있죠. 지금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금리는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 이겁니다. GDP 그런 어떤 뭐 GDP 그런 거 발표를 앞두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엔 GDP를 핑계로 해서 얘가 이제 금리가 본격적으로 좀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네. 길고 짧은 건 일단 대봐야 되는데,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저런 지표를 보고 금리는 좀 더 오르려고 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은 그죠? 저 GDP가 미국 증시 개장하기 전에 발표가 되거든요. 그럼 아마 제법 많이 안 좋은 악재들을 가지고 이제 미국 증시가 안 좋게 출발을 하긴 할 텐데, 장중에 계속 빠질 수 있을지는 이제 또 길고 짧은 건 또 대봐야 되겠죠. 하여튼 미국 증시는 오히려 이렇게 되면 뭐 눌림시 매수가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일단 하면서 보고 있긴 한데, 봐가면서 일단은 뭐 대응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저기 조금 전에 유럽 증시 개장했네요. 유럽 증시도 아마 분위기가 안 좋겠죠. 유럽 증시 어제 하루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 아침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아직 이 윗부분에 대한 저항이 아직 확실히 좀 확인이 좀 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쯤에서 이제 만약에 난 좀 공격적으로 하방 진입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여기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 때 반등시 매도, 어젯밤에 나온 이 음봉을 믿고 반등시 매도 전략, 얘가 위쪽으로 올라갈 때 반등시 매도, 자꾸 이쪽 부근에서 하방을 좀 진입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이 사실 의미 있는 고점이 될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분명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이제 위험 감소 많이 하실 분들은 지금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아직 뭐 물가 지표라든가 뭐 다른 기업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 확인할 게 좀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는 일단 보편적인 분들은 추가적인 좀 확인을 좀 기다리는 게 맞지 않겠냐. 위로 올라왔을 때 반등시 매도 전략, 차라리 이제 이런 게 맞지 않겠냐 싶어요. 물론 유럽 증시는 눌림시 매수가 아직까지도 정석입니다. 특히 독일 증시는요. 오늘까지 이렇게 2거래일 연속으로 이렇게 하락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이거는 여기에 의미 있는 고점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좀 높을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봐야 되겠죠. 이제 여기서 고점 하나, 역사적인 고점 하나 있고 또 다른 고점이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는지 이거 일단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는 밀릴 수 있다라고 봐요. 하루는요. 근데 만약 오늘도 이렇게 마감을 이렇게 해버린다. 오늘 뭐 숨도 못 쉬고 그냥 이렇게 아래쪽으로 바로 위쪽으로 꿈틀도 못 해보고 아래로 빠져버린다라고 한다면,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위쪽에 저항이 확인됐다라고 볼만한 그런 이렇게 됐으면 위쪽에 저항이 확인됐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말씀드렸고요. 오늘 한국 증시는 뭐 일단 빠졌습니다. 다시 매물대 부근으로 왔습니다. 다시 어떤 지난번에 치열하게 싸웠던 그런 어떤 밑바닥 판이 있는 그런 데로 일단 왔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매수세는 보이지 않으나 어쨌든 보편적인 분들은 지금은 뭐 딱히 할 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어제 갭 상승 크게 했기 때문에 그 갭을 메운 게 이제 오늘의 흐름이라고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도 일단 좀 보고 있는데, 오늘도 여기서부터 또 갭 하락을 하면서 또 여기에 갭을 크게 만들어 놨죠. 또다시 매우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개인적으로는 일단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올라오려고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은
뭐 저의 생각이긴 합니다.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한 방으로 여기 고점이 확인됐다라고 일단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그 좀 전에 독일 증시 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2거래일 정도 확인을 했다. 뭐 오늘 하루 빠지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내일 금요일인데 내일도 여기서 비리비리 하면서 또 음봉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또 뭐 못 가고 저항이 누적되는 모습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쪽이 어떤, 그러면 이쪽 뭐 364, 365 부근이 어떤 의미 있는 고점이겠구나라고 그때는 좀 확인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어쨌든 오늘은 한 번 정도 빠진 건 제 생각에 일단은 이런 거는 별 의미 없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어쨌든 지난번에 하락했던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락하면 굉장히 불안해지긴 하는데 어쨌든 이 지난번 단기 바닥 만들어 놓은 그런 매물대 부근까지 또 내려왔기 때문에 어떤 지지력이 있는 그런 구간까지 일단 내려놓았기 때문에 일단 개인적으로 여기서 다이렉트로 훅 빠질 거라는 생각은 일단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시간만 죽였습니다. 뭐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다른 건 볼 거 없고 저기 코스닥이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올랐다가 좀 밀렸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딱 그런 좋은 어떤 고점, 어떤 저항을 확인한 좋은 패턴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이런 게 지금 잘 보여주는 샘플이라고 봐요. 코스닥은 어제 올랐다가 어제도 오르려고 그랬지만 조금 좀 약했고 오늘도 올랐다 밀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거래일 동안 여기 어딘가에 못 넘은 셈이거든요. 여기 어딘가에서 밀린 셈이에요. 물론 뭐 음봉이 나오거나 뭐 그러진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부근은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좀 저항을 확인한 거다. 이 정도 한 이틀 정도 못 갔으면은 지난번 하락의 영향도 있고 여기에 의미 있는 고점 하나 그리고 여기에 의미 있는 고점 하나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고점이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요. 그래서 얘는 일단 저항은 확인됐으니까 더 빠질 수 있다. 얘는 상승의 끝이 벌써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돼 있구나 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아직까지 확인해야 되는 이벤트들도 좀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이 정도면 조금은 좀 믿을만 하다고요. 2번 확인했지 않습니까? 확인을 여러 번 할수록 이제 신뢰도가 높아지고 뭐 그런 거겠죠. 대표적으로 이런 데를 한번 보세요. 이런 데를 하루 뭐 이날 윗꼬리 한번 달리고 음봉이 하나 둘 셋 넷 거의 뭐 4개 거의 뭐 4거래일 5거래일 동안 이쪽에 저항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됐으면 좀 신뢰도가 좀 높아진 거죠. 물론 매번 이렇게 오랫동안 확인을 하고 빠지라는 만은 꼭꼭 뭐 이렇게 빠지라는 법만은 없습니다. 뭐 외봉으로도 뭐 충분히 꺾일 수 있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건 지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좀 확인은 꼭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요. 이런 건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코스닥은 여기서 2거래일 동안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른 지수들은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이런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것도 2거래일도 조금 약해요. 제 생각엔 뭐 금요일 내일도 좀 확인하고 모레도 좀 확인하고 하면서 조금 더 아마 제 생각엔 조금 더 꿈틀꿈틀 위로 올라보려고 아마 그런 시도를 하긴 할 겁니다. 물론 2거래일 동안 저항을 누적시켰다. 얘는 의미 있는 고점에 될 가능성 그래 조금은 있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은 여전히 5일선을 깨지도 않았고 어쨌든 아래쪽에서 워낙 사람 애간장을 태우다가 이제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특히 코스닥은요. 몇 번 위기를 넘겼잖아요. 몇 번 폭락할 수 있는 위기를 계속해서 안 빠지고 하면서 여기서 버텼잖아요. 그러다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애간장에 많이 탔기 때문에 이쪽은 지지력이 조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바로 여기서 또 빠진다 그러려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좀 어떤 뭔가 좀 강한 악재, 강한 수급 뭐 이런 게 좀 동반이 돼야 그래야 이게 그렇게 빠질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그래서 뭐 저항이 좀 약간 확인됐으나 어쨌든 뭐 전반적인 의견은 그렇다는 거죠. 전반적으로는 주식시장 재상승 아직 끝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더 확인이 필요하다. 단기 바닥은 만들어졌지만 어떤 고점은 아직 확인이 안 됐을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금리의 상승도 끝나지 않았고 금리의 고점도 확인되지 않아서 시장이 좀 더 안 좋아질 수 있어 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은 근데 뭐 마침 기업 실적 발표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아직까지 뭐 주식시장이 또 그리고 주식시장의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 이것도
이것도 아직 뭐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닌 상황이라 대기 매수세도 좀 많이 있을 거고, 일단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세계 증시가 전반적으로 강한 영향을 받고 있다. 아직까지는 강하다라는 일단 그런 걸 밑바탕에 깔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 본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도 다 봤고요. 오늘 뭐 변동성 지수가 이제 지수가 하락하니까 다시 튀어 올라오긴 합니다만은, 이 정도 튀어 올랐다라고 해서 이게 다시 빅스가 계속 올라온다라고 장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다 봤습니다. 오늘 하여튼 메타가 큰 역할을 했네요. 그죠? 메타가 실적을 메타 실적은 뭐 괜찮았습니다만은 앞으로 뭐 AI 관련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락을 하긴 했는데, 하여튼 마이너스 10%대 실적 발표되고 나서 마이너스 10%였던 메타가 지금은 아마 마이너스 15%까지 좀 더 빠지는 것 같아요. 낙폭을 확대하면서 세계 증시 분위기도 다 같이 일제히 더욱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봐요. 삼성전자도 지난번에 여기 있는 이 양봉, 여기 있는 이날의 양봉 이후로는 좀 언더슈팅, 이게 좀 언더슈팅 굉장히 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V자형 반등도 나온 거고, 그만큼 언더슈팅이 셌던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살떨리는 급락이 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얘가 여기서 죽을까? 라는 생각은 일단 솔직히 뭐 잘 들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렇다고 삼성전자 주식을 사라 그런 이야기는 당연히 아닙니다. 좋은 주식 많아요. 좋은 주식 많고, 삼성전자는 제 생각에 이게 단물 빠져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은 개인적으로 별 재미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더 이상 안 빠질진 몰라도 어쨌든 주식을 살 거면 오르는 주식을 사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그렇게 매력적인 주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너무 과했던 이런 시세나 시가총액이나 한국 증시의 어떤 뭐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튼 삼성전자가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하이닉스는 얼마 빠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차라리 더 빠질 게 좀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삼성전자는 이미 지난번에 한번 많이 왕창 빠졌었던 게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사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막 더 빠지기에는 일단은 뭔가 큰 악재가 있거나 그러지 않으면 어려울 거다라는 일단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미국 증시도 아마 강할 것이다. 아마 뭐 장 초반에 여러 가지 뭐 경제 지표도 있고 해서 안 좋게 출발은 하겠지만은 뭐 그래도 어쨌든 회복하겠지, 중요한 지표 발표도 있고라고 뭐 생각을 해서 회복하겠지라는 생각을 일단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회복하지 못하고 뭐 그렇다면은 다시 뭐 하방을 진입하거나 그럴 수도 있긴 있는데, 하여튼 뭐든 지금 뭐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딱 계획을 세워놓은 건 없습니다. 그냥 봐가면서 할 거예요. 봐가면서 할 건데, 아무튼 뭐 저의 성향상 지금 미국 주식이 아무리 뭐 좋아 보이고 그런다 해도 차마 상방 베팅으로나 뭐 주식 매수 이런 쪽으로는 손이 좀 저도 잘 안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상방 쪽으로 베팅할 생각은 뭐 일단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기왕이면 하방 쪽으로 좀 계속해서 기회를 좀 노려볼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상승도 아직 안 끝났는데 주식시장이 계속 좋을 수 있을까? 물론 근데 실적이 계속 발표되니까 뭐 실적발로 버틸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하방에 대한 기회를 노릴 건데 봐가면서 할 거라고요. 뭐 어디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봐가면서, 뭐 지난번에도 그냥 무심코 봐가면서 이렇게 무심코 그냥 보고 있었는데 무슨 움직임이 나타나길래 이거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즉흥적으로 지난번에도 좀 하긴 했었는데, 하여튼 봐가면서 할 겁니다. 지금 뭐가 어떻게 될지 솔직히 뭐 지금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라서. 근데 제 생각에 오늘 밤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빨리 자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다 본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뭐 국제유가도 혼조한 구간, 원자재들 뭐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 없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